동화 구연으로 듣는 꿈꾸는 이야기. 꿈꾸는 이야기 진행자 조현미, 곰디입니다. 나는 문어, 잠을 자는 문어. 네, 오늘은 엄마와 딸을 주제로 한 그림책으로 이야기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 손님이 오셨죠? 네, 바로 현미쌤의 따님, 신윤희 씨입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혹시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신윤희입니다. 네, 이름이 정말 예쁜데요. 흔하지 않은 이름 같습니다. 혹시 어떻게 이런 이름이 지어지게 됐을까요? 저는 말띠거든요. 아빠가 제가 딸이길 바라는 마음에 태명을 유니콘 할 때 윤이라고 지으셨대요. 오빠가 매일 윤이야 부르면서 좋아하니까 이름도 윤이라고 지었대요. 아, 그렇군요. 이제 둘째 분은 이제 딸이길 바라셨던 건가요? 네, 보통은 아들 하나, 딸 하나 낳기를 바라잖아요. 첫째가 아들이었고 그래서 둘째는 딸이면 좋겠다고 생각했었습니다. 네, 바람대로 예쁜 딸을 낳아서 좋으셨겠습니다. 네, 정말 좋았죠. 아들이나 딸 상관없이 다 좋지만 그냥 어른들이 흔히들 엄마에게는 딸이 있으면 좋다고 하시잖아요. 네, 엄마에게 딸이 좋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엄마에게 딸이 좋은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림책이 있는데요. 이 그림책을 보면 엄마가 딸이 왜 좋은지 조금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글 최인선, 그림 김은정, 출판 한올림 어린이. 딸은 좋다. 책 겉표지를 보면 빨간 원피스에 빨간 구두를 신은 어린 여자아이가 선글라스에 커다란 모자를 쓰고 귀엽게 웃고 있습니다. 보조개가 들어간 귀여운 이 아이를 보고 있으니 웃을 때 보조개가 참 예쁜 제 딸 윤희를 닮은 듯 보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이 책에 더 정이 갔습니다. 딸은 왜 좋을까요?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딸은 좋다. 딸을 안고 나가면 사람들이 다 돌아본다. 딸이 보조개를 지으며 웃으면 엄마 닮아 웃는 것도 예쁘네요 하고 말한다. 딸은 좋다. 엄마가 딸을 보고 방긋 웃으면 딸도 엄마를 보고 방긋 웃는다. 엄마가 딸을 보고 있지 않으면 딸은 가까이 다가와 엄마 팔을 잡아 끌고는 웃고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춘다. 엄마가 웃을 때까지 딸은 그렇게 한다. 딸은 좋다. 딸은 엄마를 졸졸 따라다니며 내가 해줄게요 한다. 안방에서 부엌으로, 부엌에서 마당으로, 엄마가 괜찮다 해도 딸은 언제나 엄마가 하는 일을 자기도 하고 싶어 한다. 딸은 좋다. 목욕탕에 같이 가서 서로 등을 밀어줄 수 있으니까. 딸은 엄마가 자기 등을 밀어줄 때처럼 고루고루 정성스레 민다. 엄마는 속으로 생각한다. 우리 딸이 다 컸다고. 네, 딸이 좋다는 딸이 태어나고 자라 다시 엄마가 되기까지의 과정을 잔잔하고 따스하게 그린 책입니다. 최인선 작가님이 자신의 체험을 바탕으로 글을 썼다고 하는데요. 동양화풍의 섬세하고 고운 그림이 엄마와 딸이 함께 보내는 그 오랜 시간을 포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엄마와 딸이 함께 보고 느낄 수 있는 아름다운 그림책인 것 같습니다. 이 책에서는 엄마와 딸 사이에서만 느낄 수 있는 행복과 갈등, 그리고 아픔, 화해의 감정을 담담하면서도 공감되게 잘 그려내고 있습니다. 딸이 좋다에는 딸이 처음 태어난 70년대 초부터
그 딸이 성장하여 다시 아이를 낳는 현재까지가 나옵니다. 본문에선 임신한 딸이 아기를 낳기 직전 사진첩을 보며 끝이 나며 그리고 뒤 표지를 보면 그 아기도 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답니다. 현미쌤은 언제 딸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딸이 좋은 이유는 작가님이 쓴 글처럼 정말 많은 것 같은데요. 윤희는 애교가 많거든요. 사랑한다는 말도 많이 해주고 안아주고 뽀뽀해주고 애정 표현을 정말 많이 해요. 아, 이래서 딸이 좋구나 생각이 됩니다. 아, 윤희 씨께서 이제 애정 표현이 많으시군요. 네, 네, 지금 또 이제 방학이다 보니까 이제 뭐 전보다는 네네. 집에서 함께 있다 보니까 또 그런 애정 표현을 느낄 수 있는 네네. 그런 시간이 또 맞습니다. 많아져서 좋을 것 같기도 합니다. 네네. 네, 그렇다면 혹시 따님분은 엄마가 언제 좋으실까요? 최인선 작가님의 엄마는 좋다라는 그림책도 있는데요. 딸이 좋다라고 말하는 엄마에게 딸이 엄마는 좋다라고 답장을 하듯 한 그림책입니다. 그림책 표지에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에 맞춰 엄마와 딸이 손을 마주잡고 춤을 추고 있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는 모습에서 따뜻함이 느껴지는데요. 딸은 엄마가 왜 좋을까요? 윤희가 한번 읽어볼까요? 글 최인선, 그림 김선진, 출판사 한올림 어린이. 엄마는 좋다. 나의 처음을 알고 있어서 좋다. 내가 어떻게 세상에 나왔는지, 앙 하고 울었는지, 머리칼은 얼마나 있었는지, 눈을 바로 떴는지, 한참 있다 떴는지, 어젯밤 일처럼 엄마는 다 기억한다. 엄마는 좋다. 내가 하는 말을 다 알아들어 좋다. 마 하면 엄마라는 말이고 빠 하면 아빠라는 말이다. 두 팔을 내밀면 안아달라는 말이고 두 다리를 뻗치면 일어나고 싶다는 말이다. 내가 못 믿겠다고 하면 엄마는 정말이라고 한다. 엄마는 좋다. 못난 나를 무조건 예쁘다고 한다. 세상에서 가장 예쁘다고 한다. 자신을 닮지 않아 예쁘고 자신을 닮지 않아 예쁘다고 한다. 세상에서 나를 가장 예쁘게 보는 건 엄마다. 그래서 엄마는 좋다. 엄마는 좋다. 언제나 나를 찾아낸다. 식당 밑이나 커튼 속, 이불장 안, 가끔은 골목길. 아무리 숨어도 엄마는 나를 찾아낸다. 그러다 길을 잃어버리면 엄마는 조금 늦게 오기도 하지만 엄마는 내가 어디 있는지 다 알고 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고 딸은 어느덧 엄마가 되었습니다. 육아용품으로 엉망인 집. 딸은 엄마가 차려준 밥상 앞에 앉아 맛있게 밥을 먹고 있습니다. 상위에는 엄마가 사온 것처럼 보이는 꽃다발도 있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한켠에 앉아 딸이 마음 편히 밥 먹을 수 있게 손녀를 돌보고 있습니다. 이 그림만으로도 충분히 가슴 벅차는데 글을 함께 읽으니 뭉클함이 더해집니다. 마음이 힘들 때 엄마를 찾는다. 몸이 힘들 때도 엄마를 찾는다. 힘든 것을 내색하지 않고 엄마를 찾는다. 찾아가지 못할 때도 있다. 그럴 때는 그저 엄마라고 마음속으로 부른다. 그러면 엄마가 내게 달려온다. 엄마는 좋다. 엄마와 나는 한순간도 떨어져 있지 않다. 네, 내가 어떻게 세상에 나왔는지 어젯밤 일처럼 기억하는 사람. 내가 하는 이야기를 다 들어주는 사람. 내가 딴청을 피워도 늘 나를 보고 있는 사람. 한없이 용서를 하는 사람.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바로 엄마뿐이죠. 이 책은 딸의 목소리를 빌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이름, 엄마에게 고맙고 미안하고 사랑한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몸과 마음이 지치고 힘들 때 먼저 떠오르는 사람도 엄마. 기쁘고 행복한 일이 있을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도 엄마입니다. 엄마에게 보내는 진심 어린 사랑 고백, 엄마는 좋다를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독자들은 자연스럽게 자신의 엄마를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 엄마에게 더없이 소중한 존재인 나를 돌아보며 위로를 받고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최인선 작가는 나의 탄생에서 시작하여 어느덧 엄마보다 걸음이 빨라진 현재까지 켜켜이 쌓인 시간을 차근차근 꺼내어 보여주며 엄마를 향한 진심 어린 사랑의 마음을 시적인 텍스트로 담아냈습니다. 또 그림을 그린 김선진 작가는 부드럽고 섬세한 감성으로 마음속에 고이 간직된 따뜻한 기억들을 불러왔죠. 장면마다 평범하지만 특별한 그때 그 시절의 모습이 담겨 있어서 천천히 음미하다 보면 어느덧 생각에 잠기게 됩니다. 독자들을 가장 행복한 순간으로 이끌어주고 마음속에 긴 여운을 남기는 따뜻한 그림책입니다. 네, 윤희 씨는 엄마가 언제 가장 좋은 것 같나요? 엄마와 같이 잘 때가 좋은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왜 같이 잘 때 엄마가 좋을까요? 엄마랑 같이 자면 따뜻하고 포근하니까요. 아, 그렇군요. 아마 모든 아이들이 엄마의 품이 가장 따뜻하고 포근하고 안전하다고 느낄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함께 자는 것이 좋을 텐데 언젠가는 잠자리가 분리되어야 할 시기가 오잖아요. 그럴 때 많이 불안해하죠. 이때 읽어주면 좋은 그림책이 있어서 소개해드립니다. 무지개 물고기는 워낙 유명해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무지개 물고기 시리즈 중 무지개 물고기야 엄마가 지켜줄게입니다. 윤희가 무지개 물고기 역할을, 제가 엄마 물고기 역할을 하며 들려드리겠습니다. 글, 그림 마르쿠스 피스터, 출판 시공주니어. 무지개 물고기야 엄마가 지켜줄게. 무지개 물고기는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아무리 애를 써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무지개 물고기는 해초 침대 위에서 이리 뒤척 저리 뒤척 계속 뒤척거렸어요. 무지개 물고기가 칭얼댔어요. 엄마, 잠이 안 와요. 그러자 엄마 물고기가 물었어요. 우리 아기 왜 그러니? 너무 어두워요. 걱정 마. 엄마가 전등 물고기를 불러줄게. 그럼 네가 잠들 때까지 전등 물고기가 여기를 환하게 비춰줄 거야. 자, 이제 잘 자렴. 무지개 물고기가 말했어요. 엄마, 나랑 조금만 같이 있어줄래요? 엄마 물고기가 대답했어요. 엄마는 늘 너랑 같이 있어. 약속하는 거죠? 그래, 하늘 땅, 별 땅, 약속. 무지개 물고기가 말했어요. 그런데 엄마, 바닷물이 갑자기 밀려와서 날 휩쓸어가 버리면 어떡해요? 엄마 물고기가 대답했어요. 그럼 엄마가 그 어떤 물고기보다도 더 빨리 헤엄쳐 가서 널 따라잡은 다음 다시 안전하게 집으로 데려올 거야. 무지개 물고기가 또다시 물었어요. 문호가 뿜은 시커먼 잉크 구름에 갇혀 길을 잃으면요? 그럼
엄마가 널 찾아 나설 거야. 그리고 그 시커먼 구름을 후 하고 날려보낸 다음 네가 집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줄 거야. 해적 물고기가 날 찾아오면요? 그럼 그 해적 녀석 엄마한테 혼쭐 날 각오를 해야지. 혹시 해파리에서 붙잡히면요? 그럼 네가 다시 건강해질 때까지 엄마가 잘 간호해 줄 거야. 그럼 오늘 밤에 내가 무서운 꿈을 꾸면요? 그럼 엄마가 꼭 안아줄게. 자, 그러니까 이제 걱정하지 말고 푹 잘 자렴. 무지개 물고기는 그제야 마음이 놓였어요. 그래서 스르르 잠이 들며 나직이 중얼거렸어요. 네, 엄마도요. 네, 어두운 밤은 아이들에게는 두렵고 불안함을 느끼게 할 텐데요. 무지개 물고기 엄마처럼 다정한 말과 격려로 아이를 잘 보듬어 준다면 아이가 긴장을 풀고 평온한 잠자리에 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이 아까 윤희 씨께서 어머니가 같이 잘 때 좀 가장 좋고 편하다라는 그 말씀을 하신 게 이 그림책을 통해서 보니까 또 잘 이해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잠시 음악 듣고 와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이찬미의 나의 사랑하는 아이야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이야,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든지 너는 아니, 너는 아니. 나의 사랑하는 아이야, 내 품에 너를 꼭 안고 같이 있고 싶구나, 오래 있고 싶구나. 나의 사랑하는 아이야,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든지 너는 아니, 너는 아니. 나의 사랑하는 아이야, 내 품에 너를 꼭 안고 같이 있고 싶구나, 오래 있고 싶구나.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사랑하는
딸에게 꿈꾸며 미소 짓는 너만의 모습으로 언제나 변함없이 행복했으면 좋겠어. 엄마에게 내가 늘 바라고 있는 꿈꾸는 이 꿈이 내게 맞지 않은 걸까요? 아무리 노력해도 나보다 더 잘하는 친구들이 훨씬 많아요. 이렇게 행복하다가도 어느 순간 친구들보다 뒤처지는 것 같아 걱정이 되고 두려워요. 그럴 때마다 어지러운 내 머릿속을 드래곤판 노래처럼 엄마에게 들려주고 싶어요. 예전에 나도 너처럼 그런 시절이 있었단다. 힘내라 내 딸. 너의 복잡하고 속상한 마음을 달래주는 든든하고 편안한 휴식이 되어줄게. 밥, 빨래, 청소, 빨래, 밥. 밥밖에 모르는 것 같은 엄마. 지쳐서 잠깐 잠든 엄마. 엄마에게도 꿈은 있었을까요? 나처럼 꿈꾸던 꿈이 있었을까요? 엄마의 꿈이 둥둥 떠오르네요. 덩달아 나의 꿈도 솟구치네요. 꿈이란 노력하는 사람을 선택하는 동화 속 거울 같은 것이란다. 오늘을 열심히 닦을수록 내일이 선명하게 보일 거야. 그림봄 화심헌에서 출판한 엄마와 딸의 일부분이었습니다. 우리들의 엄마에게도 꿈이 있었겠죠. 내가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며 살듯 내 아이가 꿈을 꾸고 그것을 이루려 하듯이 우리들의 어머니들에게도 꿈이 있었을 겁니다. 모든 꿈은 소중합니다. 내 아이에게 엄마의 꿈을 이야기해주고 그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갖게 되는 경험과 그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이야기해주면 어떨까요? 이 그림책을 통해서 아이의 꿈을 그리고 엄마의 꿈을 함께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윤희 씨는 엄마 꿈이 무엇인지 혹시 알고 있나요? 엄마는 학교 선생님이 되고 싶으셨는데 태권도 선생님이 되셨어요. 지금 꿈은 우리 가족이 행복하게 사는 거라고 하셨어요. 아, 그렇군요. 그럼 혹시 윤희 씨는 꿈이 있으실까요? 화가예요. 혹시 화가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좀 언제 어떻게 하게 되셨어요? 그림 그리기가 좋아서요. 아, 그렇군요. 혹시 어떤 그림을 좀 그리는 걸 좋아하세요? 사람이요. 사람이요. 사람. 네네. 그러면 혹시 또 다른 꿈도 있으실까요? 패션 디자이너요.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면 패션 디자이너가 돼도 정말 잘하실 것 같은데 패션 디자이너라는 꿈은 좀 어떻게 꾸게 되셨나요? 어린이집 다닐 때 바느질을 한 적이 있는데 재미있었어요. 패션 디자이너가 돼서 엄마에게 예쁜 옷을 만들어주고 싶어요. 야, 어머니께서 정말 좋아하시겠는데요? 네. 윤희가 조금 더 어릴 때는 엄마를 위해서 뭐든 다 해준다고 했었는데 예쁜 옷도 만들어준다니까 좋았습니다. 아마 윤희처럼 엄마를 위해서 무언가를 해준다고 하는 아이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그러한 아이의 마음을 담은 그림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림 유리 슬래거스 마리엠미에서 출판한 엄마를 위해라는 그림책에 나오는 아기 개구리도 엄마 개구리를 위해서 해주고 싶은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아기 개구리가 엄마 개구리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고 싶어 할까요? 윤희랑 함께 일부 읽어보겠습니다. 윤희가 아기 개구리 역할 해볼까? 네. 엄마, 내가 엄마를 위해 세상에서 가장 멋진 선물을 줄 거예요. 그림을 살펴보면 엄마 개구리는 올챙이들을 보살피고 있습니다. 아기 개구리는 그런 엄마를 응원하고 싶었던 걸까요? 엄마에게 세상에서 가장 멋진 선물을 주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사랑하는 마음의 표현을 선물로 하고 싶었나 봅니다. 아기 개구리의 귀엽고 사랑스러움은 엄마 개구리에게 힘든 육아도 잊게 하는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엄마, 무서워하지 마세요. 내가 엄마를 지켜줄 테니까요. 아기 개구리는 풀잎으로 칼까지 만들어 용감하게 엄마를 지키고 있습니다. 어디서 저런 용기가 났을까요? 크고 무서운 새가 옆에 있는데 말입니다. 그건 역시 엄마를 사랑하는 마음이겠죠. 아기 개구리의 귀여운 모습을 엄마 개구리는 팔짱을 끼고 미소 지으며 올려보고 있습니다. 옆에 무서운 큰 새 때문에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요. 응달이 질 만큼 큰 풀잎에 숨어 있으니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때 처음에는 아주 작게 보였던 달이 본격적으로 떠오르는 모습이 눈에 띕니다. 엄마를 위해 예쁜 꽃을 가져왔어요. 엄마 개구리 머리에 예쁜 화관을 씌워준 아기 개구리. 어디서 저렇게 아름다운 꽃들만 골라서 가져왔을까요? 다소곳이 꽃 한 송이를 들고 미소 짓고 있는 엄마는 정말 아름답습니다. 아기 개구리가 만들어 주었으니 더 행복하겠죠? 그리고 엄마를 위해 달도 따줄게요. 까만 밤. 밝은 달이 아기 개구리에게 참 멋져 보이나 봐요. 혹시 아기 개구리는 보름달이 될 때까지 기다렸을까요? 이 얼마나 밝은지 엄마와 아기 개구리 얼굴이 환히 보입니다. 아기 개구리는 무섭지도 않은가 봅니다. 높은 나무의 나뭇가지 사이를 폴짝폴짝 뛰어 달을 따러 갑니다. 어둠 속에서 부엉이가 아기 개구리를 지켜보고 있지만 엄마 개구리가 지켜보고 있을 테니 부엉이도 높은 곳도 무섭지 않은가 봅니다. 아주 높은 곳까지 올라간 아기 개구리는 나무가지가 부러져 떨어지고 말지만 엄마 개구리가 잽싸게 달려와 아기 개구리를 잡아줍니다. 아기 개구리는 달을 못 땄다며 슬퍼합니다. 엄마, 달을 따지 못했어요. 엄마에게 세상에서 가장 멋진 선물을 주고 싶었는데. 괜찮아 아가야. 아주 잘했어. 아기 개구리를 꼭 안아주며 엄마 개구리가 말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멋진 선물은 지금 바로 내 옆에 있는 걸. 엄마 개구리는 생각했어요. 어떠신가요?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엄마들도 이러한 생각을 하고 계시겠죠? 엄마를 위해선 무엇이든 해주고 싶어하는 엄마에 대한 아기 개구리의 사랑. 그런 아기 개구리를 묵묵히 지켜보며 응원하고 지켜주는 엄마 개구리의 사랑이 가슴 따뜻하게 합니다. 엄마를 위해 무엇이든 해주고 싶은 아이의 순수한 사랑이 너무나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언제나 이렇게 나의 곁에 있어줄 것 같은 나의 아이, 나의 딸. 그런데 시간은 흐르고 아이는 자라서 언젠가 지금의 나처럼 엄마가 될 날이 오겠죠. 이러한 과정을 담은 그림책이 있어서 소개합니다. 글 앨리슨 맥기, 그림 피터 레이놀즈, 출판 문학동네. 하늘처럼 보이는 파란 책 표지, 그 위로 엄마가 어린 아기를 번쩍 들어올리며 사랑스럽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귀엽고도 사랑스러운 표정으로 엄마를 바라보는 아이. 엄마와 아이가 참 행복해 보입니다. 어느 날 네 손가락을 세어보던 날 그만 손가락 하나하나에 입 맞추고 말았단다. 첫눈이 내리던 날 널 하늘 높이 치켜올리고 가만히 지켜보았지. 네 고운 뺨 위에 흰눈이 내려앉는 걸. 어느 날 우리가 함께 길을 건너던 날 넌 내 손을 꼭 붙들더구나. 조그만 아기였던 네가 이제
아이가 되었구나. 이따금 난 지켜본단다. 네가 잠자는 모습을, 꿈꾸는 모습을, 그리고 나도 꿈을 꾼단다. 언젠가 너는 푸른 호수, 그 맑은 물속으로 뛰어들겠지. 언젠가 너는 그 깊은 숲, 그 서늘한 그늘 속으로 들어가 보고 싶겠지. 기쁨이 가득한 순간도 있을 거야. 기쁜 나머지 두 눈이 반짝반짝 빛나겠지. 언젠가는 슬픔에 겨워 고개를 떨구고 앉아있는 날도 있을 거야. 언젠가 나는 보고 있겠지. 나에게 손을 흔드는 너의 모습을. 네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지켜보겠지. 언젠가 그런 날이 올 거야. 그토록 크게 느껴지던 이 집이 이상하게 작게 느껴지는 날이 언젠가 느끼게 될 거야. 네 등에 온몸을 맡긴 너의 작은 아이를. 언젠가 나는 네가 네 아이의 머리를 빗겨주는 걸 보게 되겠지. 언젠가 지금으로부터 아주 먼 훗날 너의 머리가 은빛으로 빛나는 날, 그날이 오면 사랑하는 딸아, 넌 나를 기억하겠지. 네, 딸을 향한 엄마의 따스한 사랑이 고스란히 전해집니다. 책 뒷표지를 보면 소설가 신경숙님이 이러한 글을 적어 놓았습니다. 읽는데 1분이면 충분합니다. 1분 후 마음이 쩡하니 갈라지는 듯한 여운과 만날 겁니다. 그 여운이 몇 주일이 흐른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토록 짧은 글이 생을 확 뚫고 지나갑니다. 저도 공감이 되는데요. 이것이 그림책의 힘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이 짧은 그림책을 읽으며 제가 딸로 자라온 시간, 그리고 엄마가 되어 지금까지 보낸 시간, 앞으로 보낼 시간까지 생각하니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이 책은 아직 어린 자녀와 함께 읽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딸이 조금 더 커서 함께 읽으면 좋을 그림책이 있습니다. 조금 더 현실적인 그림책인데요. 글 없이 그림 먼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따스함이 느껴지는 핑크색 표지에 엄마와 중학생쯤 되어 보이는 딸이 서로 마주보며 서 있습니다. 어지러진 집을 정리하고 바쁘게 출근 준비를 하다가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는 엄마의 모습을 보여주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현관으로 향하는 벽면 가득 붙은 딸의 사진을 바라보는 엄마. 회사에서 일을 하고 퇴근 후 장을 봐서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엄마. 그때 교복을 입은 딸이 현관으로 들어옵니다. 딸에게 밥을 먹으라고 했지만 딸은 그냥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버립니다. 차마 문을 열 수 없는 엄마는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습니다. 그렇게 방으로 들어온 딸의 마음도 무겁기만 한 듯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습니다. 딸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고민하는 엄마. 엄마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 딸. 내용 없이 그림만 설명해드린 이 그림책은 스콜라에서 출판한 그림 키 큰 나무, 글 김창기, 양희은님의 엄마가 딸에게입니다. 김창기 양희은님의 엄마가 딸에게, 대한민국 모든 엄마와 딸의 심금을 울렸던 바로 그 노래죠. 혹시 여러분은 들어보셨나요? 엄마가 딸에게는 가수 양희은 씨가 불러 지금까지도 사랑받고 있는 대중가요입니다. 이 노래를 한 번이라도 들어본 여성분들이라면 누구나 울컥하게 됩니다. 여성이라면 모두 누군가의 딸이거나 엄마일 테니까요. 이 노래의 감동은 모든 여성이 공감하는
노랫말부터 시작됩니다. 이 노랫말이 아름다운 그림과 만나 그 감동이 배가 됩니다. 어지러진 집을 정리하고 바쁘게 출근 준비를 하다가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는 엄마의 모습 기억나시나요? 그 그림 위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난 잠시 눈을 붙인 줄만 알았는데 벌써 늙어 있었고, 현관으로 향하는 벽면 가득 붙은 딸의 사진을 바라보는 엄마. 그 그림 위로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넌 항상 어린아이일 줄만 알았는데 벌써 어른이 다 되었고. 그리고 마지막 마음 아픈 마지막 글. 내가 좀 더 좋은 엄마가 되지 못했던 걸 용서해 줄 수 있겠니? 넌 나보다는 좋은 엄마가 되겠다고 약속해 주겠니? 양희은님과 악동 뮤지션이 함께 부른 엄마가 딸에게 듣고 오겠습니다. 잠시 눈을 붙인 줄만 알았는데 벌써 늙어 있었고, 넌 항상 어린 아이일 줄만 알았는데 벌써 어른이 다 되었고, 난 삶에 대해 아직도 잘 모르기에 너에게 해줄 말이 없지만, 내가 좀 더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마음에 내 가슴 속을 뒤져 할 말을 찾지. 공부해라. 아니야, 그건 너무 교과서야. 성실해라. 나도 그러지 못했잖아. 사랑해라. 아니야, 그건 너무 어려워. 너의 삶을 살아라. 한참 세상 살아는 줄만 알았는데 아직 18이고, 난 항상 예쁜 딸로 머물고 싶었지만 이미 미운 털이 박혔고, 난 삶에 대해 아직도 잘 모르기에 알고픈 일들 정말 많지만 억만 돈을 같은 말만 되풀이하며 내 맘의 문을 더 굳게 닫지. 공부해라. 그게 중요한 건 나도 알아. 성실해라. 나도 애쓰고 있잖아요. 사랑해라. 더는 상처받고 싶진 않아. 나의 삶을 살게 해줘. 매번 크고 작은 잘못으로 당신 마음에 망치를 대줘. 그래도 구멍난 맘과 손으로 내 요새 엉킨 실뭉치를 꿰줘. 다 들어주며 괜찮다고 해서 내 맘이 놓여지지 않았는 걸 아실까요? 비울만 하면서도 안아주는 당신 품에 다부터 자라겠다고 Dear mom. 공부해라. 아니야, 그건 너무
되지 못했던 걸 용서해 줄 수 있겠니? 넌 나보다는 좋은 엄마가 되겠다고 약속해 주겠니? 말하지 않아도 난 알고 있다고 엄마 그 누구보다 나를 사랑한다는 걸 그래서 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 엄마처럼 좋은 엄마 되는 게 내 꿈이란 걸 말하지 않아도 다 알고 있다고 엄마 그 누구보다 나를 사랑한다는 걸 그래서 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 엄마를 행복하게 해주는 게 바로 내 꿈이란 걸 네, 엄마가 딸에게 따뜻한데 슬픈, 그리고 슬프면서도 따뜻한 노래인 것 같습니다. 저는 아들이고 노래 제목은 엄마가 딸에게이지만 가사 자체는 아들들에게도 엄마가 하는 이야기처럼 느껴지며 어머니의 사랑을 다시금 생각해 볼 수 있는 노래인 것 같습니다. 네, 이 노래는 원래 김창기 님이 아들에게 하고픈 말을 담은 곡으로 만들었는데 양희은 님이 노래를 부르시면서 내용이 엄마가 딸에게로 바뀌었습니다. 가사 자체는 아들, 딸 상관없이 부모가 자녀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노래를 들어보면 1절은 엄마가 자기 독백적으로 딸에게 토로하는 내용이고 2절에서 딸은 엄마에게 불만을 표현하며 현실의 갈등을 그리고 있는데요. 특히 2부의 노랫말을 보면 난 한참 세상 살았는 줄만 알았는데 아직 15살이고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15살이면 중2병이란 말이 있듯이 사춘기, 그 질풍노도의 시기에 한창 가운데 있는 나이인데요. 이 시기에 부모와 자녀는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대립하는 것이 보통 가정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는 감정 표현하기가 조금 더 수월한데 커갈수록 감정 표현이 서툴고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감정을 숨기기보다 감정을 표현할 때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좋은 관계를 계속 이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책을 함께 읽으면 관계 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엄마가 딸에게 그림책에서는 엄마와 딸을 상징하고 대변하는 꽃이 모티브로 등장합니다. 성인이 되어서 세상도 좀 살아봤지만 아직도 풍파에 찌든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 엄마들. 위로와 이안을 받고 싶은 중년 여성들의 모습을 크고 아름답지만 어딘가 모르게 약간 슬픔을 간직한 불구스름한 꽃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15의 딸은 푸릇푸릇한 잎과 청초한 순백색의 꽃잎으로 그려 하루하루가 힘들지만 그래도 희망을 품은 청소년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또 엄마와 딸의 관계를 이어주는 매개로 나비가 등장합니다. 꽃과 나비는 뗄 수 없는 관계죠. 부모와 자녀 사이는 일방적인 관계로 맺어질 수 없는 그런 관계인 것 같습니다. 자녀가 부모가 말하는 대로 행동하기만 바랄 수 없고 또 부모가 자녀가 원하는 대로 무조건 맞춰주기도 어렵죠. 부모와 자녀가 서로를 대등한 관계로 바라보며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엄마가 되고 싶다는 마음은 있는데 그만큼 노력은 하고 있나 반성하게 됩니다. 아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 번 더 생각하면서 아이의 입장에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엄마가 되고 싶은데요. 아마 많은 엄마들이 그러한 생각을 하실 거라 생각됩니다. 아이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알 수 있는 그림책이 있습니다. 글 이정원, 그림 김태은, 출판 뜨인돌 어린이. 제목 내가 듣고 싶은 말. 그림책 표지 하얀색 종이에 아이가 초록색 글씨로 내가 듣고 싶은 말이라고 커다랗게 쓴 제목의 종이를 엄마가 읽고 있습니다. 그 뒤로 자전거를 타러 나가려다 엄마의 눈치를 살피는 아이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아이는 하얀색 종이에 무엇을 적었을까요? 그리고 아이가 듣고 싶은 말은 무엇일까요? 책 표지를 넘기고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엄마와 아이가 종이컵 전화기로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야 그에 맞게 대답할 수 있는 종이컵 전화기를 통해서 서로의 이야기를 잘 들으라는 메시지를 전해주는 듯 싶습니다. 이 그림책은 아들과 엄마의 이야기를 담고 있지만 딸의 마음도 마찬가지겠죠. 윤희 씨와 현미쌤께서 같이 읽어주시겠어요? 네. 내 별명은 거북이에요. 내가 달리는 걸 보고 친구들이 놀렸어요. 젖먹던 힘까지 다해서 뛰었는데 느린 보라니요. 우리 엄마도 이렇게 말했어요. 아이고, 왜 이리 운동신경이 없니? 나는 이런 말이 듣고 싶었는데 거북이는 느리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갔어. 꼭 빨리 필요는 없단다. 여름은 좋아요. 정말 정말 좋아요. 하지만 여름이 되면 물컹물컹 가지나물, 삐죽삐죽 부추나물도 먹어야 해요. 나물 반찬은 진짜 싫어요. 또 반찬 투정 좀 그만해라. 채소를 안 먹으면 점점 불룩하게 똥배가 나올 거야. 엄마는 어릴 때 채소가 싫었어. 그래도 조금씩 먹다 보니까 점점 맛있어졌어. 채소에는 우리 몸에 좋은 영양소가 많단다. 엄마가 이렇게 말해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신나게 놀다 보면 늦게까지 놀고 싶어요. 계속 늦게까지 놀고 싶어요. 계속 더 놀고 싶은데 엄마가 이렇게 말해요. 늦었으니 얼른 자야지. 잠 안 자면 키 안 커. 방은 또 왜 이렇게 어지럽혔니? 우리 자기 전에 같이 그림책 볼까? 엄마가 책 읽어줄게. 좋은 꿈 꾸렴. 이런 말이 듣고 싶었는데 엄마는 내 공책을 보고 이렇게 말했어요. 글씨가 이게 뭐니? 꼭 지렁이가 기어가는 것 같네. 글씨는 그 사람의 마음을 나타내. 글씨를 잘 쓰면 정말 멋져 보이지. 엄마가 이렇게 얘기해주면 좋겠어요. 수학 시험도 어려워요. 많이 틀리면 기분이 나쁘거든요. 또 많이 틀렸어? 맨날 틀리네. 그치만 엄마, 난 이런 말이 듣고 싶어요. 점수보다 중요한 건 차근차근 준비해서 최선을 다하고 아는 것을 실수하지 않는 거란다. 다음엔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힘내, 사랑해. 저도 엄마가 사랑한다고 말해줄 때가 제일 좋아요. 엄마도 사랑해. 엄마도 윤희가 사랑한다고 말해줄 때가 제일 좋아. 그런데 저도 그렇고 엄마들은 가끔은 실수로 말을 내뱉을 때가 있습니다. 아이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고 상처 주려고 일부러 한 말도 아니지만 아이와 엄마 모두에게 상처가 되는 말을 할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엄마와 아이 사이를 멀게도 가깝게도 만드는 건 어쩌면 사소한 말 한마디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그림책은
아이를 기쁘게도 속상하게도 하는 엄마의 표현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는 엄마의 표현에 큰 영향을 받습니다. 엄마가 아이에게 어떤 반응을 하고 표현을 해주느냐는 아이의 성장에는 물론 아이와 엄마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 책은 아이와 현실에서 부딪히며 이런 사실을 가끔 잊고 하는 엄마에게 표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아이에게 이렇게 말해보면 어떨까? 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또 아이에게 일상에서의 표현에 대해 알려주고 이야기하는 기회를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이 책을 함께 보면서 아이의 마음을 들어보고 공감하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요? 엄마와 아이가 서로 배려하며 예쁜 말하기를 약속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을 것입니다. 네. 평소에 아이에게 말을 예쁘게 해주고 싶은데 순간 나도 모르게 실수할 때가 많나요? 엄마도 사람이기에 감정 기복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아이에게 엄마의 기분에 대해 솔직히 이야기하기도 하고 실수에 대한 사과를 하기도 하는데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서로에게 조금 더 예쁘게 말하기 약속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윤희도 엄마랑 약속할까? 네, 약속할게요. 네, 이번 기회를 통해서 현미쌤과 윤씨의 관계가 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오늘 방송에서 소개해드린 그림책을 아이들과 함께 읽으며 이러한 약속을 해보면 어떨까요? 네,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방송을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네. 오늘 현미쌤과 현미쌤의 따님 윤희씨와 함께해서 더 특별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윤희씨는 함께 방송을 해보니까 좀 어떠셨나요? 엄마랑 같이 하니까 정말 좋고 재미있었어요. 네, 이제 다음에도 또 같이 방송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아이와 함께 하니까 더 좋았는데요. 아이에게 추억을 만들어주고 싶으신 옥천 주민이라면 누구나 게스트로 참여 가능하니 옥천 FM 어플을 통해서 신청해 주세요. 네, 유튜브 옥천 오픈 OBN 통해서도 보이는 라디오로 시청 가능하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곡으로는 토이의 딸에게 보내는 노래를 선곡했는데요. 이 노래는 유희열 님이 아내를 위해 만든 곡으로 엄마라는 이름으로 처음 살고 있는 모든 이에게 바치는 노래라고 합니다. 이 노래 가사에 천유주 님이 그림을 그려 그림책으로 탄생했는데요. 딸에게 보내는 노래는 새로 태어난 아기에게 띄우는 축사이자 부모님께 뒤늦은 사랑을 전하는 감사의 인사이며 누군가의 딸로서 받은 따뜻한 애정의 시간을 기억하는 모든 여성, 자신을 위한 노래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마음을 그대로 표현한 딸에게 보내는 노래, 그림책도 함께 읽어보시길 추천합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꿈 꾸시길 바랍니다. 행복한 꿈 꾸세요. 세상 모두 멈춘 것 같은 밤 방 안 가득 별빛 쏟아져 내려 지친 하루 피곤한 모습에 엄마와 우릴 닮은 네가 잠들어 있단다. 처음 샀던 엄지만한 신발